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적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기초대사량을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요요 현상을 유발합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00kcal 미만의 극단적 식단은 3개월 내 95%의 사람들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감량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진대사 유지입니다. 1시간 달리기가 약 500kcal를 소모한다는 사실에 매일 달리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3년 스포츠의학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12주 후 근육량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열량을 소모하는 조직으로 근육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3:2 비율로 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기를 피하고 채소만 먹는 식단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40g 미만일 경우 8주 후 기초대사량이 18% 감소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닭가슴살 100g이나 계란 2개면 하루 필요량의 6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의하면 물만 마시는 다이어트는 3일 후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은 하루 1리터 정도가 적당하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 지방 연소와는 무관하며 물 대신 이뇨작용이 있는 차를 마시면 오히려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저녁을 굶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오후 7시 이후 식사량을 줄이는 것보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비만 위험을 2.5배 증가시킵니다. 생체 리듬 관점에서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적당한 저녁 300에서 400kcal과 풍부한 아침 500kcal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무설탕 제품이 다이어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에 따르면 무설탕 표시 제품의 70%가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인공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미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의 미각을 둔감하게 만들어 더 많은 단맛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루 2캔 이상의 무설탕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일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3년 후 평균 1.8kg 더 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초반에 빠르게 체중이 감소하지만 이는 수분과 근육 손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3주 이상 탄수화물을 50g 미만으로 섭취할 경우 피로감이 82% 증가하고 폭식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현미, 귀리 등의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포만감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30에서 40%는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500kcal 적정 결핍, 단백질 1.5g kg 체중, 유산소 근력 운동 조합, 충분한 수면이 핵심입니다. 대한비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12주간 7과 8kg 감량 후 1년 유지율이 68%에 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주 1회의 치트데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다이어트 성공률을 40%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